오늘 시장 클로즈업에서는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업종군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투자해도 될 만한지 한번 직접적으로 물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금융투자 김두현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장 얘기부터 잠깐만 해보자면 코스닥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좀 보면 좋겠다라고 사실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틀렸죠. 사실 증시는 좀 올랐고, 근데 여전히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이게 대세 상승이라든지 이렇게 가는 분위기는 아니고 이제 박스권 상단으로 저희는 이제 진입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거는 지금 뭐 우리나라 자체에 대한 사실 내생 변수보다는 사실 외생 변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더 큰데 지금 뭐 마땅하게 사실 타결된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5G라든지 그다음에 낙폭과되었던 바이오주들의 사실 반등으로 지수가 회복된 거일 뿐, 뭐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기타 이런 쪽에 사실 회복된 그림들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여전히 좀 뭐 이제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오른다고 해놓고 떨어지면 욕먹는데 떨어진다고 해놓고 오르면 인버스 투자자 빼고는 뭐라 안 합니다. 예,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업종별로 그러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제약바이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때 모멘텀이 지금은 가장 큰 리스크로 임상 네, 3상권이 계속 있는데 하반기에도 이제 있지 않습니까? 네. 헬릭스미스나 메지온도 있고 네네네. 또 신약 앞두고 있는 SK 바이오팜 뭐 네. 이쪽도 있고 이런 종목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3상이 이제 통과가 된다 안 된다를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는 물론 굉장히 어렵지만 네. 저희가 이제 바이오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사실 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바이오에 대한 상당한 추세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분명히 끼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뭐 한미부터 해서 기타 여러 가지 임상 실패에 따른 사실 센티가 굉장히 악화된 상황에서 현재 바이오가 올라오는 거는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으로 저희는 사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세로 바뀌기 위해서는 물론 관련된 이제 실적들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헬릭스미스랑 이제 메지온의 사실 임상 결과가 물론 가장 중요하다. 이제 그 전까지 이제 뭐 성공에 대한 사실 확신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는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지 않나. 저희가 보기에는 뭐 9월 달에 뭐 그런 관련된 게 나와서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늦지 않다라고는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 바이오 섹터에 계신 전문가들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임상 결과 어떻게 나올지는 감을 잡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전히 뭐 코스닥에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있으니까 좀 저가 매수 가능할지 아니면 여전히 보수적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그냥 이제 제약바이오라고 할 게 아니라 그래도 제약주,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고 있는 제약주에 대해서는 좀 추천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전략 세워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말씀 주신 신약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주식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해서 바이오 헬스케어, 뭐 제약 헬스케어라고 해서 이제 제약주 플러스 이제 헬스케어에는 이제 의료기기.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메디톡스라든지 이런 업체들도 사실 의료기기로는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신약 개발한 업체들에 대한 사실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지금 방금 말씀 주셨던 숫자가 나오는 뭐 중소형 제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헬스케어 쪽 관련해서 뭐 의료기기, 특히 뭐 안구 건조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하는 인터지스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도 사실 다 이제 의료기기 업종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단순하게 그런 신약 개발보다는 하다못해 헬스케어 쪽에 관련 있는 뭐 건기식 업체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파장돼서 보는 게 더 맞다. 꼭 그 R&D 관련해서만 좀 국한돼서 투자하는 건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워낙 좀 리스키한 업종군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적은 계속 나와주면서 R&D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좀 지금으로서는 안전하다라는 평을 해주셨어요. 제약바이오주들 이렇게 살펴봤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 며칠 동안 계속 얘기하는 게 5G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또 많이 가서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실체가 있는 모멘텀이니까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도 그렇고요. 좀 어떤 투자 의견 갖고 계세요? 일단 5G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크게 시세를 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관련된 소비재주들을 움직였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작년 재작년 관련된 2차 전지 저희는 5G도 사실 그와 비슷한 테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메가 트렌드라고 사실은 뭐 얘기를 해도 절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은 KMW라고 하는 대장주가 사실은 분기로 이제 이익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3분기에 대해서는 뭐 KMW 외에 이제 저희가 포함하는 이제 1군 중개기 업체들 뭐 솔리드라든지 기타 업체
업체들의 사실 실적들이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5G 관련주들은 뭐 저희는 당연히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시세가 올라왔다고 해서 뭐 비중 축소라든지 사실 그런 견지보다는 그러니까 대장주를 따라가는 이격이 좁혀지는 형상들, 그래서 이군 종목들에 대한 눈높이가 사실 맞춰지는 케이스로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대장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으면은 그 외에 있는 업체들,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많이 안 올라왔다든지 아니면 시가총액으로도 사실 좀 적은 업체들은 분명히 수익률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5G 업종 이쪽에서 그러면 네. 대장주는 네. 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뭐 지금 저희가 이제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하면은 가장 대장주는 뭐 당연히 뭐 KMW 네. 이런 많이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넥스트로 보고 있는 게 뭐 솔리드라든지 아. 그다음에 이제 저희 팀에서 뭐 커버하는 서진 시스템, 뭐 HFR 이런 종목들 역시도 좀 확대돼서 보고 있습니다. 뭐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오르는 게 중국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뭐 200만 개에 관련된 뭐 기지국 설비라든지 이런 걸 진행을 한다라고 네. 해서 단순하게 이게 국내 5G 투자뿐만이 아니라 사실 글로벌적으로 확대돼가는 사실 국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뭐 5G는 사실 결국엔 또 코스닥을 또 바닥에서 올라온 것도 5G에 사실 영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좀 대장주들은 그러니까 대장 이런 메가 트렌드 업종은 사실 좀 계속 좀 보유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5G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에게 물어봐도 계속 긍정적인 투자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흐름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IT 부품, 뭐 소재 장비 쪽 여쭤보도록 할 텐데 여기는 뭐 정부에서도 열심히 지원을 해주고 있고 네. 실제로 대기업들이 이제 국산화를 위해서 실제적인 움직임과 함께 뭐 공식적인 발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도 뭐 충분히 먹을거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투자 심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가 문제일 것 같은데 IT 장비나 소재주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실 IT랑 바이오가 두 개가 가장 큰 축이기 때문에 물론 뭐 두 개가 다 가면은 굉장히 불장이고 네. 뭐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강세장이 나타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바이오보다는 이 IT 특히 이제 5G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재라든지 이런 국산화가 포함되어 있는 IT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특히 뭐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정부 차원에서의 뭐 이런 필승 코리아 펀드 대통령께서 뭐 직접 네. 가입하시면서 한 것도 있고 거기에 보답을 하던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사실은 국내 중소기업의 사실 제품들을 국산화하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뭐 이번에 뭐 10월에 뭐 일왕직위부터 내년도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총선까지 사실 이런 국산화 관련된 이벤트, 특히 이제 뭐 일본에 대한 뭐 무역 이런 이슈 관련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불거질 거고, 그럼 안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국산화에 대한 종목들이 올라갈 거고, 또 반대로 거기에 따라서 또 국산화를 또 진행하고 있다라는 사실 긍정적인 사실 뉴스들도 기대하는 사실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업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IT 소재에 따른 뭐 이런 종목들은 뭐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또 IT 장비 내에서도 뭐 삼성이 이번 뭐 어저께죠 이제 QD라든지 이런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투자,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2차 전지, 특히 전기차 시장의 좀 개막을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뭐 IT 업종 자체는 사실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역시 이쪽 분야도 계속 긍정적으로 얼마나 이제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을지도 보도록 하겠고요. 저도 그 필승 코리아 펀드, 그래서 이 펀드 안에 어떤 기업이 있을까, 네. 그 기업들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참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고 또 네. 여기에 관련된 모멘텀들을 가진 기업들이 있는 만큼 앞으로 IT 장비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종목별로도 한번 투자 의견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3분기 실적 얘기도 좀 네.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에서 지금 실적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고 좀 어떤 비유 갖고 계세요? 3분기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하게 3분기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뭐 다시 돌아와서 보면 5G랑 IT 종목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G에서는 뭐 KMW가 뭐 2분기부터 실적을 낸 것처럼 3분기에는 그 외 기타군 업종들의 사실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어서 종목들을 말씀드리면 뭐 RF텍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저희 팀이 커버하고 있는 뭐 HFR 이런 업체들 모두가 다 사실 이제 KMW 이후에 3분기부터 사실 분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되는 업종들이고, 특히 IT 이런 통신 장비 업체 같은 경우는 지난해 낮은 기저 효과도 있기 때문에 뭐 3분기 같은 경우에 충분히 실적 기대감 가져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국산화 관련한 종목들, 뭐 대형주들 되게 많죠. 대형주도 되게 많지만 뭐 캠트로닉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업체들도 사실 반도체 국산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뭐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저희는 어쨌든 IT 내에서만 사실 좀 국한돼서 보는 게 좀 투자에는 좀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뭐 게임주랄지요.
그러니까 한번 틈새 전략으로 해서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게임주랄지 아니면 콘텐츠 관련해서는 실적 전망 좀 어떻게 해보세요? 사실 이제 게임이라든지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이라든지 특히 이제 그런 외생 변수에 따라서 워낙 움직임이 폭이 크기 때문에 특히 또 뉴스에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고 그렇게 뭐 탄탄한 사실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외부 뉴스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좀 업종보다는 어쨌든 모멘텀이라든지 긍정적 뉴스가 좀 기대되는 이런 업종에 좀 국한돼서 보는 게 저희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결국 뭐 진짜 실체가 있고 숫자로 찍히는 종목들을 지금에서는 매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때문에 IT 관련된 장비 관련주들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으니까요. 저희도 역시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코스닥 시장 또 하반기 변수들이나 전망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사실 밴드거든요. 어느 정도 하단 또 내려갈지 아니면 위쪽으로는 어디까지 열어놔야 될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사실 뭐 시장 분석하는 게 가장 어렵죠. 가장 어려운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상단은 뭐 코스닥 밴드로만 670, 그러니까 600에서 670 밴드. 그러니까 어쨌든 저점은 전보다는 사실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네요. 저점이 전보다 높아졌던 요인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뭐 5G라든지 그다음에 바이오 업종에 대한 기술적 반등 이런 것들이 사실 어쨌든 받쳐주고 그리고 IT 군들의 사실 실적들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하단은 전저점까지 내려가진 않을 거다라고 당연히 보고 있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애국 테마는 어쨌든 계속 지속이 된다. 그래서 관련된 품목, 특히 이제 IT 소재에서 저희는 더 확산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속 좀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뭐 한 가지 아이디어로는 뭐 이런 소재뿐만이 아니라 뭐 기계 업종이라든지 화학 업종까지도 사실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5G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쪽 투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사실 시가총액상으로 사실 마이크로 스몰캡도 충분히 그런 이격을 좁힐 수 있는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종에 대해서는 그래도 예상 외에 뭐 업종분들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고 공통되는 그러니까 앞에서 유망하다고 한 섹터는 저희가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는데 하나만 더 좀 여쭤보자면 근데 이게 다 오르려면 모멘텀도 개별 모멘텀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유동성이 한번 좀 와줘야 되는데 코스피는 뭐 기관이 계속 사준다 치고 코스닥은 너무 잠잠해서 외국인이 가끔 사주긴 합니다만 규모 자체가 많이 쪼그라들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코스닥 계속 좀 잠잠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에 사실 코스닥 자체가 시장에서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바라봤을 때 굉장히 좀 리스크한 시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글로벌적으로 사실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뭐 굉장히 큰 수급, 왜냐하면 결국에 이게 코스닥 자체가 좀 위험도가 높은 시장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불장으로 사실 코스닥이 가기 힘들다라는 게 위험 시장이다 보니까 사실 외국인 수급들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럼 결국엔 국내 기관 그다음에 이제 국내 개인들의 사실 이런 수급만으로는 코스닥이 뭐 지난처럼 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는 박스장이라고 사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외생 변수들, 특히 뭐 가장 큰 거는 지금 현재는 뭐 한일보다는 당연히 미중입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거, 특히 홍콩 시위라든지 이런 관련된 것들이 조금 잦아들고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어쨌든 기업에 대한 2020년에 대한 사실 센티멘트가 높아지면 당연히 뭐 기관에서는 추가 집행이나 이런 거 진행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석 전후로 뭐 9월, 10월에 어쨌든 IT 숫자 나오는 종목에 잘 집중을 하면 어쨌든 하반기로 갈수록은 좀 풀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 코스닥 시장에서도 어떤 거래대금 증가부터 수급 주체들의 순매수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김두현 연구위원과 함께했고요. 저희도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